네, 수상한 종목 고스톱 시간입니다. 과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 그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고냐 스톱이냐 이채원 PB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두 번이나 예. 봐서 기분 좋은 두 배의 한 주가 될 텐데요. 지난번에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네. 오를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주 가셨거든요. 네. 과연 그대로 가고 있는지 지난주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 모두 다 맞춰주셨어요. 이 노래 아십니까? 하루에 한 100번씩 듣습니다. 춤도 추실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우리 100% 우승했으니까 기념으로 이렇게 예. 삐끼삐끼 노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기아 타이거즈가 삼진을 잡았을 때 네. 나오는 노래, 그만큼 이제 적중했을 때 나오는 노래인 거잖아요. 네, 이주은 치어리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치어리더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와중에 우리 이창호 PB님은 또 100%를 보여줬고 시장에 대한 뷰가 모두 적중했습니다. 오늘 장도 봤을 때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다른 거 모두 배제하고요. 네. 반도체가 턴을 했던 이 와중에 제약 바이오는 오늘 죽은 게 아니었어요. 제약 바이오도 지금 살아있고요. 반도체는 마이크론 덕분에 이제 더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도 눌리면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막상 조정이 또 나오면 불안해서 못 들어갈 겁니다. 차라리 지금 반도체가 고개를 다시 한번 들었고요. 적어도 마이크론의 이러한 실적이 많이 함축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주가 상승의 토대가 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 괜찮아질 거니까 이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한번 시장에 참여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면서 시장이 지난번에도 너무 우려하지 말고 오히려 떨어지면 나는 더 사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체 10개 인기 검색 상위 종목 보시죠. 역시나 반도체가 대다수 랭크되어 있는데요. 종목으로 본다면요. 오늘 많은 분들이 검색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네오셈,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삼성전자 볼게요. 저 그냥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 모처럼 코스피에서도 매수했고 선물에서도 1조 5천억 매수했는데 네. 가집계상으로 보니까 오늘도 삼성전자는 매도했어요. 매도할 물량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모든 것 이제는 배제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DS죠.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여전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전이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제가 보면서 사실 다른 거는 조금 배제하고요. D램과 낸드 쪽만 제가 조금 유심히 봤는데 이쪽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상 전통적으로 잘하는 그러한 사업부이고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서려 있고, 메모리 쪽은 제가 원료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 특히나 퓨어플레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이러한 D램과 낸드 쪽에서의 우월한 실적은 SK하이닉스에는 더 크게,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자체도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덜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거의 10%까지 오른 것은 메모리 쪽이었다. 메모리 쪽에서 좋은 결과를 마이크론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이제 따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리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맞추어서 갑자기 변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아쉬운 면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제가
고만 드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고만 드린다. 그리고 오늘 그 수급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거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기관이 그만큼 많이 샀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면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덕에 참 많은 일들이 다시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입장을 또 바꿀까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마이크론 이야기고 나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투자 의견 좋게 보지 않아라는 입장 고수할까요?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게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게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 수요가 대략 3%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D램과 낸드 쪽 같은 경우에도 ASP나 가격의 인상률 자체는 1분기, 2분기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시장 점유율과 꾸준히 이에 대한 수요는 창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두 기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 의견이었고요. 당분간은 고만 의견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네오셈이에요. 물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왜 갔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네. 그중에서 예. 네오셈이 상한가까지 갈 만한 네. 재료가 있었습니까? 이게 CXL이라고 하는 것이랑 어느 정도 귀결이 되죠. 저도 오늘 오전에 이 친구랑 엑시콘이 계속해서 눈에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상한가까지 갈 만한 것은 한편으로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XL이라고 하는 것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씩 이슈가 붙었죠. 시장은 HBM, 즉 HBM이라고 하는 것은 D램을 계속해서 위로 쌓는 걸 말하는데 CXL은 이를 적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듈을 바꿉니다.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HB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떨어짐과 동시에 연산을 처리하는 그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아쉬운 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HBM만큼 시장에서의 화두가 되거나 실질적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대략 10년 정도 전부터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오셈은 이와 관련된 검사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꽤나 괜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아쉽게 실적이 조금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가운데 HBM에 대한 수요 또 여기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많이 희석이 되었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CXL까지 그 모든 불이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만약에 장이 조금 더 열렸더라면 만약에 장이 조금 더 열렸더라면 그리고 제한이 없었더라면 조금 더 올라갔겠죠. 아마 이 흐름은 내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셈도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도 고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탄력도가 더 높았던 건 CXL이라는 키워드 덕이었다. 네. 물론 뭐 이게 상한가까지 갈 만한 재료가 오늘 하루 만에 나왔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억눌려 있었던 매수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그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흥구석유 볼게요. 홀로만 여기서 하락으로 마감한 흥구석유인데 7.36%. 그냥 딱 네. 떠오르는 건 아마 그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 속에 맞아요. 유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흥구석유를 최근에 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유가는 아쉽게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중동 지방에서의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게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곤 있으나 시장이 여기에 지금 반응하는 듯한 느낌은 저는 우선은 없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유가라고 하는 이 변수가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세계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는 가운데 한편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은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는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사가 지금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흥구석유를 아까 차트를 한번 보다가 기술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121선만 밟거나 약간 이탈하면 얘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얘만 그런가 싶어서 한국석유도 한번 봤더니 걔도 똑같아요. 지금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1선의 주가가 머무르거나 그 정도 수준만 오면은 반등하는 모습을 항상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서 121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야 이제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지라고 접근하면은 한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흥구석유 주가 흐름 자체가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에 따라서 주가는 올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걸 감안했을 때 당분간 이쪽은 조금 관망만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관망 의견입니다. 전면전, 그러면 다시 또 중동에 대한 지정세 리스크 커지면서 유가 상승할지 않을까 하고 아마 어제 매수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가는 떨어졌고요. 다시 또 20일간의 휴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톱 의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대화제약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 마감했는데 네. 사실 전 처음에 대화제약이 그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 있길래 네. 오늘 또 뭔가 위고비 이야기가 나왔나 했는데 대화제약은 개인적인 이슈가 네. 있더라고요. 개별 이슈. 이게 리포락셀이라고 불리는 위암 치료 약물입니다. 네. 그게 지금 중국에서 우선은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 이슈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 위암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기준으로는 5번째로 많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발병 기준이 연간 기준으로 대략 100만 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 45% 정도, 많을 때는 거의 한 50% 수준이 중국에서 다 나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 위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공급 시장은 중국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동사의 약물이 중국에서의 시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이렇게 크게 오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2022년 그리고 2018년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계속해서 임상에 대한 결과 마무리 시판까지 준비를 했던 기업이 오늘 드디어 호재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재가 당장 오늘 끝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일까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대화제약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여기서 상한가 마감 성공했습니다. 중국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개별 호재 더해졌는데 또 갈 것 같습니다. 고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7% 가까운 상승. 저 너무 좋은 게 최근에 2차전지 상승 안에서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여주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LNF마저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먼저 접근했던 2차 전지가 딱 이들 그룹이었잖아요. 에코프로머티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2차전지 섹터 자체의 훈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시장까지 오늘 모처럼 좋으니까 주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 전구체를 시장에 공급해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움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차전지 섹터의 훈풍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저치는 우선은 찍었다라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4분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예전만큼의 실적 악화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앞서 이야기하신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동사까지 그 정도까지는 저는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너무나 가시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게 이제는 약간은 불안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저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동사는 우선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는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빠르게 만나보시죠. 하이브와 흥구석유, 에코프로 머티, 한미반도체 스톱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고를 줬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대화제약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시선이 예. 대화제약을 향해 예. 계셨어요. 대화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예, 다른 것보다 오늘 동사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10시 17분에 처음으로 상한가에 딱 진입을 합니다. 그때 물론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힘이 지금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잠근 것이고요.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일 시가를 만약에 띄우고 출발을 한다면 매수세가 다시 한번 저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모멘텀 자체가 그리 약한 모멘텀은 아닌과 동시에 기술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중간중간 있었던 정고점들을 오늘 모두 다 돌파를 했습니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화제약 14,500원의 목표 가격으로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500원, 손절가 12,000원입니다. 100%의 삐끼삐끼 우리 이청원 PB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도 100%로 또다시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